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너무 춥죠.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해보고자 오늘 이야기는 C70이고요.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 and I'll never live it down. I'm no good at being good, but I never said I was. 스펙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앞에 많이 있어가지고 스펙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실전 투입을 해봤을 때 어떠한 점들이 있었는지, 그 좋은 점은 무엇이고 약간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캐논에서 이제 저한테 대여용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받은 제품이고요. 저는 현재 그 C70의 형이라고 할 수 있는 C300 마크 3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조금 C70이 나오면서 이게 뭐지 했었는데 그거를 좀 사용을 해보고 그 C70과 그리고 C300 마크 3 요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상용 시네마 카메라, 영상용 카메라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네마 카메라는 아니지만 그 S사의 S3 뭐 있죠? 그거하고도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외관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1DC의 그 느낌이 나요. 1DC가 뭐냐면 1DX 나올 시전에 1DC라고 해가지고 1D 형태의 시네마를 표방한 그러한 DSLR 타입의 어떤 카메라였는데 요번에 C70이 약간 DSLR처럼 미러리스처럼 나왔습니다. 자, 크기는 좀 1DX 정도 크기 되는 것 같고 약간 펜이 달려있어요. 두툼한 크기입니다. 일단은 좌측, 전면, 후면에 버튼들이 많이 있고요. 이 물리 다이얼과 물리 휠이 있어가지고 이 시네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든 잘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바디잖아요. 추운 겨울날 장갑을 끼고도 얼마든지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입니다. 펜이 달려있는 시네마 카메라이기 때문에 발열 문제는 전혀 없고요. 일단은 이 시네마 카메라는 프로그레이드 넷플릭스 인증된 바디이기 때문에 진짜 영상을 찍을 때 막힘없이 헤비듀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바디예요. 우측에 손잡이 있는 부분에 이제 SD 카드를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듀얼 UHS-2 카드고요. V90, V90짜리 속도 카드를 사용해야 온 기능을 온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올 기능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V60짜리였는데 120프레임 같은 경우 기록하는 저하는 있을지언정 촬영은 됐었어요. 그래서 V60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점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배터리가 BPA302 기본으로 오는데 C200, C300에 썼던 60짜리도 착용이 되고요. 배터리 용량은 좀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 미니 XLR 인풋이 2개 있습니다. 채널 1, 2 그리고 마이크 단자 그리고 헤드폰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코덱을 지원하죠. 특히 이제 4K 422 10비트를 지원을 하고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튜브라든지 상업 영상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퍼포먼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논의 정말 좋은 점 스위블 액정, 스위블 액정이 들어가는데 터치가 된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C70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크기가 작아가지고 한 손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무게이고요. 그냥 DSLR 정도 무게인데 이제 요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요즘 영상 촬영이 개인화되고 축소화되다 보니까 1인 촬영할 때 짐벌 운영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 손 짐벌로, 그러니까 로닌 RS2로 저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요거를 가로로도 마운트 할 수 있고 세로로도 마운트를 할 수 있어요. 이 세로로도 마운트 할 세끔 나사홀이 있어가지고 짐벌에 올리고 가로 세로 영상을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캐논의 장점 듀얼 픽셀 AF가 있어가지고 따로 포커스 플러가 없어도 얼마든지 짐벌 촬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노출도 중간중간 바뀔 수가 있는데 요번에 그 캐논 시네마 라인 최초로 오토 ISO가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노출 또한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이었어요.
자, 그리고 일단은 시네마 카메라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ND 필터입니다. 그냥 미러리스 라인을 사면 ND 필터가 없어가지고 가변 ND 필터를 넣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줄무늬가 가거나 비네팅이 심하게 생기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ND 필터는 그래도 이렇게 앞에 매트박스를 넣는다면 이렇게 낱장으로 하나씩 넣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내장으로 되어 있으면 ND가 좋은 퀄리티 뿐더러 그리고 ND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모든 렌즈를 전부 다 ND와 함께 쓸 수가 있어서 이 내장 ND 필터는 정말 좋고요. 확장으로 해가지고 ND 필터가 10스타까지 되어 있어서 정말 사용성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편했던 게 뭐냐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버튼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원하는 기능을 넣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많이 안 바꾸는 편입니다. 왜냐면 거기 레이블이 다 돼 있어가지고 이걸 다른 걸로 다 바꿔놓으면 제2 촬영자나 제3 촬영자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레이아웃을 쓰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편한 대로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이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듀얼 UHS-2 카드를 사용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C70이 제가 볼 때는 하이엔드 아마추어나 그 다음에 어떤 짐벌용 그리고 FPV용 시네마 카메라를 산다고 했을 때 이 카드가 굉장히 비싸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어려울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SD 카드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CF 익스프레스 카드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SD 카드가 일단은 그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듀얼 카드 슬롯이라서 백업 촬영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안정성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되려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터치 스크린이 된다는 점이죠. 많은 시네마 카메라들이 터치 스크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반쪽짜리인 경우, 이렇게 터치 투 포커스 정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둘 다 되고 그 다음에 터치를 해가지고 메뉴 컨트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터치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짐벌 같은 경우 버튼 누를 때 이 모터가 힘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터치로 간단하게 뚝뚝뚝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짐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었습니다. 디지털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뭐 소니의 A7S3와 비교를 하자면 물론 비교할 급이 아니긴 한데, 거기는 내장 손떨림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디지털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RF 렌즈들이 보통 다 IS를 달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 RF 마운트 같은 경우는 접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렌즈와 바디가의 통신이 빨라가지고 디지털 이미지 안정화랑 그 다음에 렌즈에 있는 옵티컬 이미지 안정화가 만나게 되면 굉장히 손떨림 방지가 잘 되거든요. 예전에 EOSR에 RF 렌즈를 물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먹는 디지털 손떨림 방지 플러스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징 렌즈와 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피드 부스터. 캐논에서 정확히는 포컬 리듀서라고 해야겠죠. 자, 미러가 빠지게 되면서 그 공간에다가 이 어댑터를 넣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어요. 이 요번에 스피드 부스터, 포컬 리듀서 같은 경우에는 포컬 리듀서 발음 잘 안 되네. EF의 렌즈 풀프레임 렌즈를 이 C70의 슈퍼 35 크랍 센서죠. 여기에 마운트를 시키면 풀프레임 화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조리개는 한 스탑 올려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댑터입니다. BMPCC나 GH5나 이런 거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경험이 있을 거예요. 메타본즈 스피드 부스터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캐논이 만들었고 캐논이 설계하고 캐논이 직접 렌즈를 깎고, 그리고 캐논 렌즈와 호환이 되게끔 이 렌즈와 바디와 통신, 렌즈 어댑터 바디와 통신을 원활하게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은 정품에 가까운, 정품이죠. 정품에 가까운 게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퍼포먼스를 올려줬으면 올려줬을 때 떨어뜨리지는 않는 그러한 어댑터라는 점이 일단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풀프레임 렌즈를 다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70-200인데 꼽으면 F2가 되는 거죠. 70-200 F2를 줌으로 쓸 수 있다? 이게 풀프레임 상태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470 2.8을 썼는데 조리개가 F2가 뜨고 만투 조리개
조리기 f1.2를 꼽았더니 f0.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낮은 조리기 값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메리트였고, 그리고 일단은 안부 촬영, 어디 야외를 갔는데 이 풍경 자체가 이 오로라를 찍고 싶어요. 그때 고감도 촬영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촬영을 할 때 광각인데 예를 들어서 2.8 광각을 꼽으면 f2가 되니까 한 스텝을 확보하게 되면서 굉장히 뭐랄까 옵션이 많아지는 그러한, 이거 정말 대박이다 하는 어댑터가 스피드 부스터 캐논의 포컬 리듀서 어댑터였습니다. 이걸 쓰니까 풀프레임 렌즈도 그냥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컬 리듀서를 쓰지 않고 EFS 크롭 바디용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 어댑터를 하면은 EFS 렌즈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빼게 되면 RF 렌즈들까지 쓸 수가 있어서 이 모든 캐논의 마운트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C70과 그리고 포컬 리듀서 어댑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캐논 렌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논 시스템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꼭 사야 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고, 풀프레임 카메라가 아닌데 풀프레임처럼 쓸 수 있다라는 점, 풀프레임 대비 되려 이득이 많다라는 점이 아주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요거 존재 하나만으로도 C70이 다른 타사 바디 비해 경쟁력이 마구마구 생길 정도로 아주 괜찮은 그러한 아이템임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게 촬영했었고요. 여기와 맞물려 디지오 센서가 있습니다. 듀얼 게인 아웃풋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 아리 알렉사에서 있었던 기능인데 안부하고 명부를 따로따로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이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이걸 합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기본 HDR 같은 경우에는 사진 2장을 찍어가지고 2개를 합치는 경우여서 중간에 막 아티팩트라고 해야 되죠, 막 이렇게 고스팅 현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신호 단계에서 높은 신호 낮은 신호 2개를, 그러니까 명부일 때는 채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안부일 때는 노이즈 억제 중심으로 이 신호를 2개 받아들여서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실용 다이나믹 레인지를 따진다 하더라도 타사 다이나믹 레인지에 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16스탑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다이나믹 레인지이기 때문에 일단 센서가 너무 좋아서 풀프레임에 맞먹는 센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지오 센서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가장 높은 실로그2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시네마 카메라니까 XLR 인풋이 있는데 이게 바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미니 XLR이에요. 요걸 어댑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채널 1, 2를 물리적 다이얼로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고, 3.5인치 단자가 있고, 그리고 헤드폰 꽂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인치 마이크 단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4채널까지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네마 카메라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효율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A30으로 3시간이니까 60으로 찍으면 는 거의 6시간을 찍을 수가 있어서 정말 배터리 2개만 있어도, A60 2개만 있어도 하루 종일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코덱도 다양하죠. 사둘둘 10비트만 있어도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오 센스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4K 60p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4K 120프레임을 찍는다고 하면 오디오 녹음하는 데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하는 그런 효과도 바로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일단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SDI 단자가 없어요. SDI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로우 촬영 기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캐논이 요즘에 좀 많이 그 커스터머들의 니즈를 반영을 하는 편이라 나중에 혹시 넣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나온 게 없는데 일단 로우가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C300 같은 경우에는 로우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쓰긴 하는데, 이제 큰 촬영, 큰 예산에서 촬영을 하지 약간 중저가 예산에서는 촬영을 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하드라든지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로우 촬영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게 돼서 로우 촬영이 없는 분이라든지 그 워크플로우가 없는 분들한테는 추천이 되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미러리스에서 올라오신 분들한테는 좀 편의 기능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뭐 센서 내장 손떨림 방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아쉽다고 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IAF나 동물 IF 같은 거는 없습니다. 일단 시네마 타이틀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보통 시네마 카메라 같은 경우는 포커스 플로가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상황에서는 뭐 그게 없다고 해서
뭐 정말 까일만한 그런 게 아닌데 미러리스 백그라운드로 올라오셨던 분들한테는 그런 기능들까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사진 촬영이 안 돼요. 요 얘기는 이제 S사의 모 바디는 사진 촬영이 조그맣게라도 되는데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되면 좋겠지만 시네마 바디 타이틀을 달고 나온 만큼 이 영역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가격은 시네마 라인 중에서 가장 저렴한데 미러리스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드 부스터 포컬 리듀서 어댑터가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EF 마운트, EF-S 마운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EF 마운트로 나온 서드 파티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다 작동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포커스 소리가 드드득 날 수가 있는데 렌즈마다, 근데 모든 렌즈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 저렴한 렌즈 옵션이 정말 많고 가성비 뛰어난 렌즈 옵션이 정말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렌즈까지 합체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가격적으로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캐논 렌즈 시스템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바디이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일단은 요 정도 있고요. 물론 뭐 더 써봐야 알겠지만 이 장비라는 게 실제로 투입을 해보고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됐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리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이걸로 상업 촬영이라든지 개인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해봤을 때 C300과 굉장히 톤 매칭이 잘 돼가지고 C300의 서브 카메라, 그리고 C300은 무겁기 때문에 짐볼을 올리려면 무거운 짐볼 써야 되는데 가벼운 짐볼 쓰고 싶다 그러면 C300과 C70의 이 콤비네이션, 그리고 한손 촬영이라든지 또 로닌S의 그 레이븐 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작 따라가는 모션 컨트롤 한다고 했을 때 차에다 마운트도 할 수가 있고 지미집에다도 마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네마 카메라이지 않나. 그리고 시네마 라인 중에 가장 작고 가볍게 나왔기 때문에 FPV, 고퀄 FPV 드론에도 붙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네마 카메라를 캐논에서 만들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가 영상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영상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S사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S사의 FX6와 A7S3 이렇게 그냥 다 알잖아. S사라고 얘기한가. 이 중간에 있지 않나. 하지만 이 중간의 기능들을 어느 정도 다 커버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바디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까지 사용한 한 달 사용기였고요. 더 사용해보고 저는 구매할 예정이긴 한데 더 사용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장기 사용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이엔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nd then